3교시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이제 경공매도 한 문제 여러분. 경공매 한 문제.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한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 이제 여러분들 좀 이제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85점, 90점 이렇게 맞춥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특강 이제 얘기했는데 특강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요약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집 그 이제 아마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나올 건데 요약집 그걸 가지고 오셔야 돼. 요약집 그래서 그 요약 네 특강 날 요약집 들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약집을 어차피 그거는 5, 6월달에 이제 수업해야 되니까. 특강 요약집, 특강 자료랑 요약집 들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476페이지. 경공매인데 공매는 안 나옵니다. 시험지 안 나오고 일단은 자, 경매에 대해서 오른쪽에 477페이지에 강제경매, 임의경매 두 가지만 이제 개념만 구분하면 강제경매는 첫 번째 줄에 집행권원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집행권원. 이게 뭐냐면 그 밑에 참고 표시에 판결문 같은 걸 말합니다. 판결문, 그 다음에 가집행 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 명령 같은 거. 이런 집행권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집행권원에 표시가 되어 있는 이행 청구권을 실현할 목적으로 해서 중요한 거는 채무자 소유 재산이네. 그죠? 채무자 소유의 재산, 일반 재산 말합니다. 특정 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에 대해서 매각한 대금으로부터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게 해주는 경매. 중요한 거는 집행 권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채무자 소유의 일반 재산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 이런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책임이에요. 물건에서 책임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인적 책임이다. 자, 그거에 비해서 밑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 나오죠. 임의경매는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 줄에 채무자죠. 채무자가 은행에 이제 돈을 빌렸는데 그러면 자기 집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못 갚았다. 그 말이 채무 불이행한 겁니다. 채무를 불이행하면 은행에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당권을 실행시켜가지고 담보 목적물 저당권이 보유하고 있는 담보 물건이 보유하고 있는 경매권을 행사해가지고 그에 대한 한가 대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해 갑니다. 이것이 임의경매. 자, 그리고는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채무자 그리고 그 밑에 담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 행사 이 말 나오죠. 그래서 그 담보 목적물입니다. 쉽게 하면 특정 재산이죠. 그러니까 일반 재산이 아닌 그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그 담보 목적물을 매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적 책임이에요. 다른 건 안 건드리는 거죠. 그 목적물만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물적 책임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딱 보면 이제 이게 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뒤에 한번 넘겨볼게요. 476페이지 보면 자, 네모 4번에 권리분석이란 말 나오죠. 가끔씩 지문에 들어가는데 양가로 1번 소멸주의, 소재주의가 있고 그 밑에 양가로 2번 인수주의가 있어요. 우리가 경매가 진행이 되면 경락에 따라서 자, 소멸하는 게 있고요. 권리들이. 그 다음에 경락인이 또 앉는 게 있습니다. 인수하는 게 있어요. 자, 그것을 결정하는 권리가 이제 일단은 뭐냐면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근저당, 저당권 나오죠.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 나오죠. 담보 같은 게 나왔습니까? 자, 하나 더 있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총 6개입니다. 6개예요. 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 6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말소 기준 권리부터 해가지고 자기부터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다 소멸합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들은 인수합니다. 인수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 좀 알아놔야 되겠습니까? 6가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이 말소 기준 권리들부터 소멸합니다. 자기들부터.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설정되어 있는 용의물건들 다 소멸합니다. 동그라미 3번 말소 기준 권리가 없으면 돼 있는데 자
경매 개시, 경매 기입 등기, 이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죠. 요 등기를 말소 기준 권리로 보는 거예요. 아까 했지요. 요 권리 소멸하고 이 등기 뒤로 설정된 권리 다 소멸한다. 4번을 보시면 전세권자가 있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설정이 되어 있는 전세권자, 선순위란 얘기예요. 이 선순위 전세권자는 원래 인수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배당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소멸한다 이 뜻이에요. 배당 요구했을 때 소멸합니다. 자, 그럼 인수주의를 보세요. 인수주의는 또 앉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나오죠. 항상 인수됩니다.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항상 인수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설정되어 있는 용익물권 인수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앞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소멸한다. 같은 말이에요. 아까 했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일단 그 정도 보고 넘어갈게.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뒤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자, 480페이지에 거기 예제 1번이 나와 있어요. 자, 권리에 대해서 부동산 위에 매각 부동산 위에 권리에 대해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어. 1번. 자, 담보 목적이 아닌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 그 말이겠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입니다.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순위 보존을 위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자,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최선순위니까 소멸하지 않겠네. 맞는 말이네, 그죠? 네. 최선순위잖아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라 그 뜻이에요. 자, 이번에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과 담보가등기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렇죠. 말소 기준 권리 중에 하나니까 소멸하죠. 3번에 임차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에 변이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 아까 나왔었잖아. 4번에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인수됩니까?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한다고 했죠. 틀렸네. 자, 5번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 자,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그 이후에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대항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경매 절차가 나오는데 여러분 경매 절차를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자, 경매 절차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절차가 9개의 절차가 있어요. 제목부터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경매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법원이 경매 개시에 관한 결정을 하죠. 첫 번째 단계죠. 그래서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촉탁이라든지 경매 개시 결정문에 대한 송달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법원이 배당 요구에 관한 종기를 결정해요. 배당 요구 종기에 대해서 결정 및 공고를 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 그런 다음에 이제 매각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현황 조사라든지 부동산 평가라든지 매각 물건 명시서 작성 비치라든지 공무수에 대한 최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에 대한 최고 같은 매각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매각 방법. 자, 매각 방법이라고 하면은 뭐 호가경매, 기입입찰, 기간입찰 같은 이런 매각 방법 등이라고 하면은 이제 매각의 어떤 기일이라든지 매각 결정기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정하고 공고하고 통지. 자, 요게 지금 네 번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매각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매각 실시. 경매 당일을 말하죠. 매각 실시. 자, 매각을 실시를 해서 누굴 결정하냐면 일단 최고가 매수신고인하고 또 차수리 매수신고인 이런 사람들을 결정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최고가에 대해서 매각 결정 절차를 합니다. 매각의 허가 불허가 여부, 매각의 허가 불허가 여부에 대해서 결정 절차.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가지고 매각 대금을 납부하라 그래요. 자, 매각 대금을 다 납부를 하게 되면 그 매각 대금으로 뭘 합니까? 네, 배당을 실시합니다. 네, 배당 절차예요. 배당 수익에 따라서 배당을 하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담의 말소등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촉탁을 합니다. 이걸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촉탁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부동산 인도해 줄 것을 명령을 하는데 6개월 이내에 이제 인도 명령 신청을 하셨던 얘기지. 인도 명령. 자, 이 9가지 단계입니다. 일단은 단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단계요.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각 단계마다 방금 제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매각을 실시했는데 아무도 응찰을 안 했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부릅니까? 유찰 이래 불러요. 유찰했을 때는 너무 비싸니까 유찰됐겠죠. 그러면 다시 경매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하는 경매가 뭐라고요? 세매각이에요. 신경매라고도 하는데 세매각은 자 너무 비싸니까 아무도 응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좀 낮춰줘야 돼요. 최저매각 가격을 얼마? 20% 내지 30%를 낮춥니다. 그걸 상당히 낮춘다 돼 있어요. 최저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춰서 다시 지정합니다. 20% 내지 3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매각 결정 절차에서 매각 결정 절차에서 불허가 처음 받았어요. 불허가. 자, 그러면 또 다시 경매해야 되겠죠? 자, 이때 하는 경매가 뭐라고요? 세매각 똑같네. 근데 이때는 최저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이때는 안 낮춥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대금 납부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했어요. 납부를 안 했어. 미납 있죠? 미납했을 때 하는 경매를 재매각이래요. 재매각. 세매각이 아니고 재매각이에요. 하여튼 이때도 이제 낮추진 않죠, 당연히. 자, 해서 이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책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 몇 가지만 볼게요. 481페이지에 첫 번째 무슨 단계입니까? 경매 신청이죠. 그에 따라서 경매 개시 결정한다. 요 단계예요. 두 번째 줄 보세요.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지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적합하다 그러면 뒤에 경매 개시 결정을 하죠. 되겠습니까? 자, 경매 개시 결정을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줄. 자, 경매 개시 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냥 압류를 명한다 이런 얘기예요. 압류를 명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경매 개시 결정 취지를 등기부에다가 기입할 것을 촉탁한다 돼 있어요. 그게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촉탁이에요. 제목이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촉탁이다. 법원에다가 이제 촉탁 등기로 하는 거죠. 촉탁 등기 경매 개시 기입 등기에다가 등기소에다가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촉탁 등기.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경매 개시 기입과 등기가 되면은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그 뜻이에요.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그런 다음에 니은에 보세요. 경매 개시 결정문 송달 나오죠.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에 관한 정본을 송달합니다. 그래서 송달된 때,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마찬가지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압류 효력이 생기는 때는 언제냐면은 등기된 때 또는 송달된 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배당 요구 정기 결정 권고죠. 자, 배당 요구의 정기 결정인데 두 번째 줄. 자, 배당 요구의 정기는 돼 있어요.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일주일 내 결정입니다. 우리 아까 압류의 효력 언제 생긴다 했습니까? 등기된 때 또는 송달된 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일주일 내에 결정을 하고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일 이전의 날로 정한다. 이렇게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네, 그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이 당연히 있지요.
두 번째 줄 보세요. 배당 요구를 끝에 하지 않는 경우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 받은 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해야 될 채권자들은 밑에 나오죠. 그게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 해야 할 채권자가 밑에 쭉 나옵니다. 요거는 다음 월요일달에 한번 볼게요. 크게 네 사람이죠. 일단은 배당 요구를 종기까지 배당 요구 해야 된다.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절차가 매각 준비입니까? 자, 매각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가 현황조사죠. 누가 합니까? 현황조사는 집행관이 합니다.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보증금의 액수 그 밖에 현황 밑줄 거 보세요. 집행관이 합니다. 집행관이. 자,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 평가하죠.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는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평가된 금액을 기초로 해가지고 최저 매각 가격을 이때 결정하는 거예요. 법원이 나오죠. 감정인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고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합니다. 3번에 공가를 주관하는 공모세의 최고를 시키죠. 두 번째 줄에 채권의 유무 한도 일정 기간 내에 통지하여 줄 것을 최고하고, 자 4번에 보시면 이해관계에 의한 최고 나오죠. 두 번째 줄에 채권의 원금이나 이자 비용 부대 채권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법원에서 동그라미 5번 이내 그죠?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해서 비치합니다. 자, 이게 뭐 현황 보고서라든지 감정평가서 4번과 같이 비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매각 준비가 끝났죠? 그러면 이제 매각 방법 등의 지정권고 통지인데, 매각 방법은 뒤에 나오고 그 이외에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에 관한 지정권고 통지를 말합니다. 두 번째 줄 보세요. 최초의 매각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의 간격을 둔다 이 말이에요. 최초의 매각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전.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매각 결정기일은 언제냐면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 7일 뒤라고 되어 있는 같은 말인데 7일 후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자 민세집행부에 보면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매각 결정기일입니다. 자, 뒤에 넘어가 보니까 자, 매각 이제 실시가 되겠네. 그죠? 자, 매각 실시는 당연히 매각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법원 아니죠. 근데 물론 허가 받아 가지고 다른 장소에 할 수 있어. 거기 보면은 이제 매각 입찰표 기재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막 입찰 봉투, 그다음에 매각 사건 목록이나 뭐 매각 물건 명세서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이제 입찰을 이제 개시를 하는데, 개시하기 앞서서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매각 물건 명세서나 현황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열람을 시킵니다. 볼 수 있도록 열람을 시키고, 이 집행관이 특별한 매각 조건이 있으면 고지하고, 입찰 마감 시간, 개찰 시간을 고지를 하면서 입찰표 제출을 최고합니다. 그러면 입찰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때 그 경매 방법이, 매각 방법이 동그라미 니은에 있는 거예요. 호가 경매가 나와 있고, 그 밑에 기일 입찰이 나와 있고, 그 밑에 기간 입찰 나와 있죠. 세 개 중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정합니다. 자, 입찰표를 제출하라고 하죠, 집행관이. 자, 그러면은 입찰표를 제출하면서 그냥 입찰표만 제출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를 제출했냐면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매수 신청 보증금을 제공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최저 매각 가격의 10% 상당의 보증금 있습니까? 예, 최저 매각 가격의 10%, 10분의 1에 해당하는 매수 신청 보증금이라 부르요. 나중에 저번에 예전에는 입찰 보증금 했었어요. 매수 신청 보증금을 일단은 제출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가지고 입찰은 이제 시작이 되고 종결은 1시간 정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종결하지 못하고, 자 1시간 지났지요. 그러면 일단은 입찰 종결을 하면서 바로 입찰이 마감이 되면 개찰을 실시합니다. 이 나와 있죠. 개찰한다. 자, 개찰했을 때 누굴 결정하는가, 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줄 보세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나오죠. 최고가 매수 신고를 정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누굽니까? 제일 높게 쓴 사람 말하겠죠. 최고가. 자, 그러면 차순위란 말이 나와.
그 박스 밑에 참고학습에 보면은 차순위 매수신고 나오죠. 차순위 매수신고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 두 번째로 쓴 사람. 두 번째로 쓴 사람 아닙니다. 두 번째로 높게 쓴 사람 아니고 차순위 매수신고는 자 거기 두 번째 점을 보세요. 자 차순위 매수신고는 해가지고 신고액이 그러니까 이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신고액이 이 말이에요.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뭘 빼라고? 보증액을 뺀 금액. 자 최저매각 가격 10% 있죠. 그거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시험 나왔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높게 쓴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신고액이 얼마가 돼야 돼요?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10% 있죠. 최저매각 가격이 10% 있죠. 매수시청 보증금 그거 빼고 넘는 금액만 할 수 있어요. 넘는 금액으로 신고했을 때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낮게 신고가 된 사람은 못합니다. 신고한 사람은 차순위가 안 되죠. 그러면 이 차순위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까? 아니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 많이 적으면 많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 기한까지 이제 매각대금 납부 안 하면 자기의 입찰에 대해서 좀 허가해 달라는 뜻으로 하는 신고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근데 나는 차순위를 하겠다 그러면 신고하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니까 입찰 종결 나오죠. 자 매각 시작 이제 선언하고 시간이 지나면 매각 마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개찰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이네 그죠?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에 종결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 있잖아. 어떻게 하죠? 일단 집에 가야 되죠. 집에 가는데 뭐 좀 그냥 가긴 섭섭하죠. 그래서 뭘 받아가야 돼? 자기가 냈던 거 있잖아. 매수시청 보증금을 받아가야 돼요. 그거 신청해가지고 받아갑니다. 자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동그라미 니은에 보시면 차순위가 둘 이상이다. 차순위가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여러 명 중에서 가장 높게 쓴 사람인데 그 높게 쓴 사람들도 여러 명이다. 그러면 뭐 한다고? 추첨한다. 그래 돼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매수 가격이 같으면 추첨한다. 자, 그 정도 일단 보고 넘어갑니다. 일단은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요거 뭘 물어보는 거냐면 박스 안에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세요. 박스 안에 두 번째 줄.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원이래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매수신청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2천만 원 되겠죠. 10%니까. 자, 최고가 매수신고의 세 번째 줄에 최고가 매수신고의 신고액이 얼마래요? 2억 5천이죠. 그러면 차순위가 되려면 신고하려면 2억 5천에서 얼마를 빼야 돼? 2천만 원 빼야 되죠. 그죠? 최저매각 가격 10% 2천만 원 빼야 되죠.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요? 2억 3천이 넘을 때 차순위 매수신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넘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되겠죠? 요거 물어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게요. 486페이지 제일 밑에 양가로 7번 넘어가면 됩니다. 양가로 7번에 허가 불허가 여부 결정이네. 그죠? 매각 실시 결과 최고가 차순위 결정이 됐고 매각 허가 결정 절차인데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허가 불허가 여부 결정할 때 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허가 불허가 여부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그러면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언제까지 항고할 수 있느냐 하면은 매각 허가 불허가 여부 결정 선고일로부터 고지한 날로부터 그 말이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냅니다. 밑줄. 그냥 무조건 뭐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줄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내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이 아니고 얼마? 매각 대금 있죠, 그거.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 공탁해야 된다. 이때 동그라미 3번을 보니까 채무자하고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이 됐어요. 이 두 사람이 항고할 가능성이 높죠. 좀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인데 채무자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이 되지요. 그러면 항고 공탁금을 못 받습니다. 돌려 못 받아요. 배당재산에 편입됩니다. 지연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채무자하고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됐다. 그러면은 자, 그 밑에 줄에
항고일로부터 나오죠. 항고한 날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일까지의 법정 이자가 있어요. 그게 연 15%가 아니고 얼마라고 했어요? 12%입니다. 100분의 12입니다. 연 12%에 해당하는 법정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돌려줍니다. 되겠죠? 자, 이제 대금 납부인데, 자, 일단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줍니다.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서 매수인하고 차순위한테 통보를 하면 이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 안에 언제든지 납부하면 된다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 안 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납부를 안 했죠 지금. 그러면 두 가지를 따져야 돼요. 차순위가 있냐 없냐를 따져야 돼.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차순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재매각 들어갑니다. 그때 당연히 재매각 들어갈 때 매수인은 최저매각 가격 10% 냈던 거 있죠. 그거 돌려받지 못합니다. 자, 차순위가 없으면 재매각인데 거기는 차순위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자, 의무로 이행하지 않았다, 납부를 안 했다. 그런데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허가할 것인지 다시 결정합니다. 허가 불허가 여부 결정하고,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서 통지하고 그 대금 지급 기한 안에 납부하면 되는데, 이 차순위가 또 그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재매각입니다. 이런 절차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거 납부 안 했다는 얘기죠. 차순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재매각입니다. 자, 이때 재매각에는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 재매각에서 종전의 매각 조건 있죠. 매각 가격 등, 최저 매각 가격 등 매각 조건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종전의 거. 그리고 재매각 절차에서는 전 매수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신고를 말하겠죠. 전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 참여할 수 없어요. 자기 때문에 지연됐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보세요. 매수인이 이 최고가 매수신고인 되겠죠. 자, 재매각기 며칠 전, 3일 전까지 어디 가서 돈을 구했어요. 그래서 매각 대금이랑 그 다음에 지연이자, 여기서 마찬가지 12%의 지연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재매각 절차 비용을 모두 납부했다. 그러면 재매각은 취소가 됩니다. 재매각에 대해서 세 가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넘겨보세요. 권리는 그러면 언제 취득합니까? 대금을 납부한 때 바로 취득합니다.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되지 않아도 바로 취득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해가지고 두 번째 줄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이런 것들을 법원은 등기해 줄 것을 촉탁한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배당 절차가 나오죠. 자,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되는데, 자, 배당 순위를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배당 순위가 거기에 좀 뭔가 좀 공부하기 쉽게 나와 있죠. 배당 순위가. 그렇죠. 자, 배당 순위가 일단 영순위라고 있어요. 영순위. 우리 아까 영순위는 뭐라고 했어요? 경매 비용입니까? 예, 경매가 아니고 경매 비용. 자, 경매 비용이랑 그 다음에 그 매각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습니다.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같은 비용 상환 청구권. 요게 영순위로 같이 받아가요. 경매 절차 비용하고. 되겠죠? 일단 비용. 자, 그 다음에 1순위가 나오는데 1순위는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그렇죠. 1순위는 소액임차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권. 그렇죠? 임차 보증금 채권인데 소액 보증금을 말해요.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이랑 그 다음에 근로자 임금 채권 있죠. 임금 채권인데, 예, 3개월이죠. 3월분. 그 다음에 3년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요게 동순위로 받아가요. 소액임차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이 최우선 변제랑 그 다음에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채권이랑 자, 그 다음에 2순위가 있는데 2순위는 그 경매 대상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이에요. 그걸 뭐라 부릅니까? 그걸 당해세라 불러요. 당해세하고 그 체납되어 있다 그러면 체납가산세. 자, 0순위, 1순위, 2순위까지는 되겠습니까? 헷갈린 거 없잖아. 그렇죠? 0순위는 경매 비용이고 1순위는 소액 임차인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채권과 동순위로 2순위는 직접 부과된 세금이니까 그 부동산에 국가가 먼저 받아가는 거죠. 당해세.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3순위가 나오는데 4순위가 나오고 요 4순위를 기억하셔야 돼요. 4순위가 뭐냐면은 담보물건이에요. 대표적으로 저당권이 되겠죠. 자, 저당권이랑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채권인데 이때 임차보증금이 확정일자 부임차예요. 확정일자 받은 거예요. 확정일자 받은 임차보증금 채권. 요게 기준순위라고 보시면 돼. 이게 4순위가 기준순위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순위를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순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고,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순위 따지죠. 순위 따져가지고 요거보다 이 법정길 있죠. 요 순위보다 빠른 법정길이 빠른 국세, 지방세. 자, 국세 지방세인데 요 순위보다 빠른 국세 지방세가 받아가요. 그게 몇 순위다? 3순위예요. 3순위. 자, 그럼 여기 보면은 5순위가 있고 6순위가 있어. 그럼 요 법정길, 요 4순위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는 5순위하고 6순위 몇 순위냐면 6순위예요. 요게 6순위다. 법정 기일이 늦은 당해세 이외 국세 지방세. 법정 기일이 늦은 당해세는 2순위로 바로 받아가죠. 늦어도 당해세이기 때문에 이 뭐 법정기일 상관없이 그냥 2순위예요. 늦어도. 그래서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이외에 국세 지방세를 말해요. 자, 그러면 요 5순위는 뭐냐면 위에서 못 받은 거죠. 위에서 못 받은 거. 요거 임금채권 있죠. 이걸 일반 임금채권이라 불러요. 요게 5순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순위가 있어요. 7순위는 뭐냐면 세금이 아니고 이제 뭐냐면 공과금이에요. 공과금 뭡니까? 건강보험료 이런 거 말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거. 8순위는 뭐냐? 요거 일반 채권이에요. 일반 채권은 뭡니까? 확정일자 없는 걸 말해요. 확정일자 없는 걸 말해요. 일반 채권. 확정일자가 있으면은 요 임차보증금 채권은 저당권과 동일해요. 4순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외울 때 일단은 0순위, 1순위, 2순위까지는 그냥 이렇게 같이 합니다. 0순위는 경매 비용이고 1순위는 소액 임차인이고 2순위는 당해세잖아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4순위를 기억해야 돼요. 4순위가 저당권이에요. 그럼 확정일자부 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랑 저당권이랑 4순위다.
요거보다 빠른 국세지방세가 3순위예요. 그러니까 4순위가 생각나야 돼요. 요거보다 늦은 당해세 이외의 국세지방세가 6순위예요. 그럼 중간에 5순위가 위에서 1순위로 못 받아간 일반 임금채권이 5순위예요. 요렇게 하고 요 두 개는 별도로 7순위는 공과금이고 건강보험료, 8순위는 확정일자부 없는 일반 채권. 그렇게 하면 금방에 옵니다. 이거 다였죠? 다였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0순위부터 8순위까지 그렇게 합니다. 제 책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중간에 빠져 있는 것도 있고 뭔가 좀 복잡하게 돼 있네, 그죠? 제가 읽어보니까. 예? 책에 있는 건 복잡하죠? 찢어버리지 말고 그렇다고 막 찢지는 말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시면 돼. 그러면 웬만한 뭐 순위물 그런 거 다 맞춥니다. 일단은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보니까 약간 복잡하게 돼 있어요. 저도 다 읽어봤거든. 그래서 순위 다 앞에다가 막 다 매겨놓고 0순위부터 해가지고 다 매겨놓고 했는데 복잡해. 자, 뒤에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에 이제 12번이죠. 인도명령이네. 인도명령. 그렇죠. 첫 번째 줄에 부동산에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 신청을 하죠. 인도명령 신청은 세 번째 줄에 매각대금 납입 후 6개월. 그렇죠? 대금 납부로부터 6개월 이내 인도명령 신청을 하지. 6개월이 경과되면 이제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 말이고. 자, 오른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경매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물어봤어요. 1번 경매 신청이 취하가 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그렇죠? 경매 신청을 취하하면 압류 효력은 소멸한다. 자, 이번에 매각 결정 기일 나와 있어요. 매각 결정 기일은 매각 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입니다. 맞아요. 매각 결정 기일 말합니다. 자, 3번에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은요. 최저 매각가액의 10분의 1 맞습니까? 자, 4번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뭐의 10분의 1?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잖아. 틀렸네. 5번에 재매각 절차에서 종전에서 정한 최저 매각 가격이 그대로 적용. 맞죠? 네. 4번에 보세요. 자, 경매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했는데 옳은 것은 1번에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인은 자, 보증으로 뭐의 10분의 1?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이에요. 매수 가격 아니죠. 1번 틀린 지문이고 2번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죠. 디한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자, 3번에 자, 여러 가지 법에 따라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자, 배당 요구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입니다. 자, 그다음 4번에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위에 유치권자에 대해서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유치권은 항상 인수하는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5번에 없다 했죠. 네, 틀린 겁니다. 5번에 매각 부동산 위의 전세권이죠.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된다. 이게 맞네. 자, 공매는 이제 안 하고요. 넘어갑니다. 일단은 넘어가서 자, 497페이지 매수신청 대리. 이것도 한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중개업이랑 좀 거의 비슷해요. 똑같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별 어렵지 않다. 자, 업무 범위 497페이지 업무 범위 나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수신청 대리권 범위예요. 자, 대리권 범위는 거의 한 문제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 막 지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만 한번 적어볼게요. 대리권 범위만. 자, 7개인데 외웁니다. 대리권 범위.
경매 당일날 하는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뭘 하냐면 아까 최저매각가의 10분의 1 제공하라고 했지요. 그게 뭐예요? 매수 신청 보증금이잖아. 최저매각가의 10분의 1 제공하라고 했죠.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두 번째는 입찰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입찰표 작성 제출. 자, 해가지고 경매가 진행이 됐어. 그래가지고 최고가가 안 됐어요. 근데 차순위 지위, 아까 차순위 아시죠? 차순위 지위가 됐네.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차순위도 안 되고 최고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어. 집에 가야 되죠? 집에 가기 전에 뭘 받아가라고? 매수 신청 보증금 낸 거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예요.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주고 신청하는 행위. 이것이 이제 매수 신청 보증금 반환 신청. 반환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자, 그 다음에 자, 위임인이 공유물이 이제 경매 나왔을 때 공유자다. 공유자.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와 같은 가격으로 공유자라서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가보다 먼저 이것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섯 번째는 임대주택이 이제 경매 넘어왔을 때 거기에 살았어요.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의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 이거 할 수 있고, 자,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면, 자, 위임인이 이제 최고가가 됐는데 다른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거예요. 또는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했어. 내가 최고가인데.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뭐로 바뀌냐면은 차순위로 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 돼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거지. 내가 원래 최고가였는데 다른 사람이 우선 매수 신고하는 바람에 자동으로 차순위 밀렸고 그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이거. 그래서 요 7가지 있죠. 요거 보기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하나씩 들어가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498페이지 보니까 대상물이 나오죠. 요거는 할 거 없습니다. 토건 입간공으로 중개대상물과 동일하다. 자, 그리고 이제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등록해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등록하러? 예, 그 지방 법원 가야 되죠. 등록관청 가는 거 아닙니다. 사무소 소재지, 자기 사무소 소재지, 지방 법원 이렇게 가야 돼요. 되겠죠? 거기에 지방 법원장이 있겠지 뭐. 자, 등록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돼요. 3가지. 첫 번째, 일단은 기업공유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기업이 돼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개업 등록이 돼야 된다 그 뜻이에요. 중개업 등록 안 한 사람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무슨 교육 받아야 되죠. 경매 관련 실무 교육 받아야 돼요. 중개업 관련 실무 교육과 별도로 경매 관련 실무 교육 받아야 되고, 중요한 거는 보증을 설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보험 가입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중개업 할 때는 언제 보증 설정했어요? 업무 개시 전에 했잖아. 우리 등록 신청할 때는 안 가져갔죠. 근데 매수신청 대리할 때는 등록 신청할 때 이거 가져가야 됩니다. 자, 등록 신청서에다가 있죠. 첫 번째 줄에 등록 신청서에다가 오른쪽에 박스 보세요. 여러 가지 서류가 나오죠. 자격증 가져. 자격증 4번.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등록증 4번이 필요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업이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실무교육 받은 거 있죠. 4번. 사진 들고 가야 됩니다. 여권용 사진. 마지막에 보세요. 보증 설정 증명서류 이 가져가야 되니까. 이 가져가야 되니까 신청하기 전에 가입해놔야 되죠. 자, 밑에 수수료 냅니다. 개인들은 2만원, 개인 2만원이에요. 법인은 3만원. 정부 수입 인지로 납부합니다. 일단은 수입 인지로. 자, 그러면 며칠 이내에 14일 이내에 바로 등록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결격사유 넘어가 볼게요. 결격사유.
자, 1번, 2번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1번도 별로 어려운 거 없어. 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되지요. 그러면 몇 년? 3년 동안 네, 할 수 없고. 그리고 2번은 뭐냐면 자, 108조 4호 뭐 여기 이제 경매 관련 제해 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죄 판결 받고 여기 없는데 2년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플러스 2년이에요. 유죄 판결 받고 2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우리가 법령에서 했던 내용 똑같습니다. 보면 알아요. 업무 정지 받았는데 폐업을 했고 정지기간 동안 결격 사유. 똑같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사원 임원으로서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똑같습니다. 그리고 5번은 이러한 결격 사유자가 사원 임원으로 있는 법인. 그러면 결격 사유. 넘어가 볼게요. 양가로 6번 가보겠습니다. 양가로 6번.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보지 말고. 양가로 6번이요. 개시. 그러니까 중개업 할 때도 등록증, 사본, 뭐 등록증, 자격증, 그 다음에 보증서적 증명서류 이런 거 게시했잖아. 자, 여기도 3가지 게시해야 돼요. 등록증, 보수표, 그 다음에 보증서적 증명서류까지. 그러면 총 7개가 게시가 돼 있어야 돼요. 중개업 할 때 4가지, 대리업 할 때 3가지. 자,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데 실무교육은 일단은 다 똑같아. 근데 두 번째 누가 실시하는가 그 말이네. 두 번째 줄에 누가? 자, 법원 행정처장이에요. 법원 행정처장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상당히 높아요. 막 법원 행정처장 막 이렇게 이름 부를 사람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거는 시도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원 행정처장이다. 나머지 똑같다 보시면 되고 시간만 보세요. 32시간에서 44시간이네. 시간이 좀 길죠? 예전에 실무교육도 예전에 중개업 실무교육도 32시간 44시간이었어요. 줄어든 거지. 얘는 안 줄어들었어요 아직까지.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안 봐도 됩니다.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중개업의 내용 그대로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자, 뭘 보냐면은 뒤에 넘어가서 503페이지에 대리행위 보세요. 요거는 이제 알아내야 되겠네. 대리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자, 대리행위 방식은 대리행위 하려면 대리권 증명서면 제출해야 돼요. 뭐 할 때마다? 대리행위 할 때마다 대리행위마다 대리권 증명서면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 대리행위 1번부터 7번 있죠. 저거 할 때마다 제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 때마다 저거 하나 할 때마다 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리권 증명서면이 뭡니까? 거기 나와 있죠, 가로 안에. 자, 대리권 증명서면은 본인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랑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말해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은 보세요. 법인은 이 대리권 증명서면에다가 뭐까지 첨부해야 돼요? 법인은 대표자가 있지요. 그래서 대표자 자격 증명서면, 대표자 자격 증명서류까지 첨부해야 되겠다 이 뜻이고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색깔 틀리게 돼 있잖아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출석이에요. 소속법원이 좀 대신이 좀 갔다 온다 안 됩니다. 2번 보세요. 사건 카드를 비치를 합니다. 사건 카드를 비치를 해서 두 번째 줄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서 세 번째 줄에 필요한 사항 기재하고 자, 서명 날인 나오죠. 이때 날인 나오는데 이때 날인은 어떤 도장 씁니까? 중개업 할 때 등록한 거 있죠? 그거 씁니다. 새로 등록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전부 다 나머지 다. 날인은 중개업 할 때 등록한 인장이다. 그리고 몇 년 보존해야 돼요? 사건 카드 5년 보존입니다. 보존기간. 니은 나오잖아 보세요. 서명 날인에는 중개업 할 때 등록한 인장 사용입니다. 자,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인데 위임받은 경우에 다음에 사항 설명을 하고 확인 설명서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 똑같죠. 어떤 사항 설명하냐면 대리 대상물 표시, 권리관계, 제한사항, 경제적 가치,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치대감에 따라서 뭐 부담 인수해야 할 어떤 권리사항들 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위임계약이 체결되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이거를 교부해야 되지요. 자, 서명날인 당연히 어떤 도장? 중개할 때 등록한 인장사용입니다. 자, 오른쪽에 넘어가기 전에 몇 년간 보존이에요? 5년간. 자, 사건 카드에 철해가지고 5년간 보존이다. 5년간 보존이니까 뭐 중개업이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죠? 예, 사건 카드도 5년이고 확인 설명서도 5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처리해가지고. 자, 보수 영수증 나오는데 예규에서 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 초과해서 받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자, 니은 보세요. 중요한데 개업은 이 보수와 보수표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위임 계약 전에 설명해야 돼요. 매수 최고가 되면 얼마, 최고가가 안 돼도 얼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명해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뭐 최고가가 안 돼도 50만 원 줘야 되거든. 근데 나중에 최고가가 이제 안 되는데 막 50만 원 달라고 하니까는 안 주는 거예요. 최고가도 안 되는데 50만 원 준단 말이에요. 하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위임 계약 전에 이렇게 설명해라고.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보수를 이제 받았죠. 그러면 영수증 써줘야 됩니다.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서 영수증 작성해서 도장 찍어야 되죠. 당연히 중개업에서 등록한 인장 찍습니다. 그리고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러니까 보수는 언제 지급하냐면 약정입니다. 원칙 약정인데 약정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자, 매각대금 지급 기한 있겠지요. 자, 그 정도 보고 의무 금지 행위 중에서 네 번째만 보세요. 자, 리얼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합니다. 자, 사무소를 이전했다, 중개업 휴업 폐업을 했다 나오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행정처분을 다 나옵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그럼 어차피 일을 못 하니까 등록 취소, 그다음에 업무 정지, 분사무소 설치.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신고, 지방법원장에게. 그리고 한 장 넘겨보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금지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요. 박스 안에 첫 번째가 이중 등록입니다. 이런 행위 하면 안 되겠지요. 니은은 뭐냐면은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인데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하는 행위예요. 자기가 대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또 신청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디귿 보시면은 이중 대리를 말하는 거예요. 둘 이상의 대리. 자, 리을에 보니까 명의를 대여하면 안 되고 등록증 대여 양도도 당연히 안 되고 미음 다른 사람 다른 기업의 명의 사용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입찰 방해죄, 경매 입찰 방해죄에 해당하는 모두 금지행위고요. 마지막에 사건 카드하고 우리 서류 두 가지잖아요. 사건 카드랑 자,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허위 기재, 필수 기재 사항 누락 같으면 전부 다 금지 행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무소 이전은 똑같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중개업이랑 그다음에 지도 감독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되는 거 한 가지 보시면 돼. 자, 508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업무 정지가 있는데 그 업무 정지는 절대적 업무 정지, 상대적 업무 정지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제일 밑에 보시면 그 정지 기간이 있습니다. 디귿.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물어봤었어요. 1월 이상 몇 년 이하입니까? 2년 이하로 합니다. 1년 이상 2년 이하로 업무정지.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말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가서 양가로 3번 보세요. 명칭의 표시 등과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줄에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다가 자,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 법원의 휘장 이런 것들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가 되지요. 그러면 사무실 내 외부에다가 어떤 표시 그런 것도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업무정지 처음 받았죠. 그러면 지금 나는 업무정지 중이라고 사무소 출입문에다가 표시해야 돼요. 나는 지금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중이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 이런 내용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거기에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잘 보셔야 돼요. 1번
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에 자, 보증의 제공,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할 수 있다. 이거 업무 들어갑니까? 대리권 범위에? 대리권 범위 들어갑니까? 들어가 있지. 제일 첫 번째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맞잖아. 대리권 범위 들어가 있죠.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하는 거 들어가 있잖아. 두 번째 보세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등록 신청하기 전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등록 신청하기 전에 해야 된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순간적으로 넘어갑니다. 자, 3번에 보세요. 자,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에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까? 아까 경제적 가치 있었죠? 4번에 자, 대리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확인 설명서 4번 몇 년 보전? 5년 보전. 자, 5번에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 설정을 금액 같다. 네, 맞아요. 이거 공부 안 했죠? 금액 같아요. 같아서 안 한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똑같아. 금액 똑같아요.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2억 원. 되겠죠? 네. 똑같으니까. 자, 마지막에 이제 한 장 넘기고 두 장 넘기고 보수표, 보수 얼마를 받느냐 그 말이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양가로 1번에 그냥 대리 안 하고 그냥 상담만 했어요. 권리 분석만 해줬어요. 그래도 얼마 받아? 50만 원 받습니다. 크게 큰 것만 보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대리했어. 대리 보수인데 양가로 가에 보시면 매수인이 됐다 얘기는 최고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 가격의 1.5% 이하. 두 개 중에서 협의한다는 얘기지.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 가격의 1.5%네, 그죠? 되겠습니까? 자, 나에 보시면은 최고가가 못 됐다 그 말이에요. 최고가가 안 돼도 얼마? 5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설명해야 돼. 위임 계약 전에. 최고가가 안 돼도 내한테 50만 원 줘야 된대. 그러면서 자, 실비는 얼마? 30만 원이에요. 근데 무슨 실비를 받냐면 첫 번째 주의사항이죠. 특별한 비용이죠.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예요. 자, 근거리 출장, 근거리 교통비, 뭐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 이런 것들은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 오늘 문제를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늘 문제 한번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실권리자 명의 등기입니다. 자, 1번에 보세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뭘 먹는다고 했어요? 오이를 먹는다고 했지요? 오이, 신탁자 오이. 맞네. 자, 이번에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물건을 등기를 했네, 그죠? 언제나 무효 아니고. 그러니까 조세포탈 뭐 그런 목적이 아니면 유효하지요. 자, 언제나 무효 틀렸습니다. 3번에 중간 생약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로 이전된 등기는 무효입니다. 이거 중간 생약형에서는 이전 등기 무효라고 했죠. 유효한 등기 틀렸고. 자, 주임법에서 1번 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경매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그렇죠.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돼야 되겠죠. 후순위 저당권을 먼저 받으려면. 자, 5번 당사자 합의로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그러면 임대인이 그 유효함 주장합니까? 임차인이 주장하죠. 틀렸고. 자, 6번에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죠. 그러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이겠네, 그죠? 틀렸네. 자, 7번에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입니다.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이죠. 전체 몇 년? 10년입니다. 5년 아닙니다.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상가.
8번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죠. 동의 없이. 그렇죠. 동의 없이.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동의 없이 전대했다. 무단 전대네.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 자, 9번에 상가 건물 임대차 등기입니다. 이거는 임대차 등기를 했죠. 그러면 다음 날 생기는 게 아니고 등기한 날 바로 생긴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에요. 자, 경매 공매. 자, 10번에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인은 보증으로 뭐의 10분의 1? 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틀렸고 11번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그렇죠?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고. 그죠? 맞아요. 시간 끌지 말고 지금. 자, 그다음에 12번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 아니죠? 기한이에요. 자, 13번에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는 등록하지 않으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가 없어. 없죠? 중개업 등록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에 대리 대상물 경제적 가치 요거 설명해야 되죠. 자,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서 위임 계약 전에 설명해야 됩니까? 나왔었고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되지요.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때 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되죠. 네. 뒤에 보면은 여기가 오늘 아까 그 뒤에 행령죄 아닌 거 있죠? 이자간 이전형 그 행령죄 X입니다. 뒤에 뒷면에 행령죄 X 이자간. 자,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일단 5월 1일 날 여러분들 이제 뭐 별 사정 없으면 다 수업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때 특강 자료랑 그 요약집 있죠? 요약집 그거 가져오셔야 돼요. 그거랑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또 5월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